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주제문이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 앞에 대입학을 묻는 20번부터 24번까지가 첫 문장을 주제문으로 안 놓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많은 형태들 하고, 연구의 많은 형태들에서 주어는 forms에 봐야 되기 때문에 lead 단 복수동사가 쓰였죠. 이끈다 자연스럽게 어디로 정량적인 데이터로 이끈다. 정량적이라는 거 말하자면 수치화가 가능한 데이터로 이끈다. 당연히 연구를 하면 수치화하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연구, 뭐에 행복에 대한 연구는 해서 행복이 갑자기 나온 이유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연구는 측정한다. 수를, 뭐의 수를, 시간의 수를, 어떤 시간의 수냐, 어떤 사람이 웃는, 언제, during an interaction, 어떤 상호작용 사이에 그 웃는 시간, 웃는 횟수들을 잰다, 측정한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연구, 두 번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에 대한 연구는 아마도 측정할 거야. 그 수를, 뭐의 수, 어떤 목록들, 어떤 항목들의 수를, 어떤 항목, 어떤 한 개인이 can recall, 회상할 수 있는 항목에서 목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고 생략되어 있는 상태죠. 보한 후에 1분, 5분, 그리고 10분 후에 기억할 수 있는, 회상할 수 있는 항목들의 수를 잴 거야. 또 묻는 것, asking ing 붙어서 동명사로 나왔으니까 주어라고 봐야겠죠. 묻는 것,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아이오, 무엇을, 디오, how many 절이겠죠. 얼마나 많은 횟수들, 한 해에 그들이 슬펐는지, 얼마나 여러 번 한 해에 그들이 슬펐는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이렇게 해서 asking 주어고 will 또한 yell 나을 것이다. 자, yell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뜻인데 양보하다는 뜻도 있고 산출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낳다, 산출하다 라는 뜻도 썼습니다. 산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근데 역접이 걸리고 자, 여태까지 나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예시가 나온 거는 여태까지 한 말은 한 가지입니다고. 연구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구는 정량적인 데이터로 연결이 되더라. 근데 그게 어떻더라? It might not be reliable. 믿을 만할지 않을지도 모른다.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말을 해줘야겠지. 응답자의 회상이 might not be inaccurate, might be inaccurate. 부정확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정의, 슬픔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다. 넓게 말하자면 크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주제에 먼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입을 한 거죠. 처음 도입은 연구는 정략적 데이터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예시 나와주고 근데 두 번째 뭔가 그게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하고서 그 이유로 하나, 둘 이렇게 한 거죠. 첫 번째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럼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얘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알려줬을 텐데 그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안 좋았으니까 그러나 하면 이제부터는 좋은 얘기가 나와야겠지. 마찬가지로 묻는 것. 뭐라고 묻냐면 얼마나 여러 번, 얼마나 많은 횟수만큼 지난 한 해에 얼마나 많은 횟수만큼 너는 슬펐니? 충분히 뭐 할 만큼 충분히 부를 만큼 call in sick to work 같은 경우는 병가를 내다는 뜻이에요. 병가를 낼 만큼 충분히 슬펐니? 라고 묻는 것은 prompt, 촉발한다, 불러일으킨다, 어떤 concrete, 확실한 구체적인 대답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서 지금 믿을 수 없었던, 위에서 말했던 안 좋았던, 믿을 수 없고, 부정확하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었던 그게 이제는 concrete하다는 것으로 해결이 됐죠.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instead of 대신에 묻는 것 대신에 요청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에게 측정하라고 무엇을 측정하라고 얼마나 안 좋은 미루는 사람인지 그들이 측정하는 것 대신에 물어라 라고 해서 여기서는 instea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거였잖아요. 동사로 시작한 문장 말하자면 명령문입니다. 물어라. 뭐라고? 얼마나 많은 것, 너의 고지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가 현재 늦었니?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paying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그림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말하자면, 너 얼마나 안 좋은 미루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지 말고,
얼마나 많은 너의 고지서들이 지금 밀려 있어?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것들을 afford to pay,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낼 돈이 있는데도 미룬 고지서가 얼마나 많이 있어? 라고 물어보라 라는 거죠. 왜? questions, 이유, 어떤 이유, 추구하는 이유, 동사 나오고 주어 없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복수기 때문에 식, 복수동사 쓴 모습. 구체적인 응답을 추구하는 질문들은 돕는다, 뭐 하는 것을 to make 지금 make에 to 부정사 붙여서 명사형으로 만들었는데 help 같은 경우는 to를 생략하고 help make라고 표현이 됩니다. 만드는 것을 돕는다, 뭐를? 추상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또 보장하는 것을 돕는다, 뭐를? 일관성을 뭐로부터? 한 연구에서 그 다음 연구로.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 경우는 슬프다라는 걸 물었을 때 뭔가 이 연구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연구에선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일관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얼마나 여러 개의 고지서를 너가 지금 밀려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었을 때 답과 다음 연구에서 물었을 때 답이 거의 같은 대답이 될 테니까 는 처음에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조 걸고 문제점 제시하고 문제점 이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역조 걸고서 예시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해결책의 예시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러면 뭐다? 해결책이라는 건 구체적인 응답을 추구하는 질문을 해라.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도 명확해지고 뭔가 일관성도 보장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법을 다시 잠깐 보면 아까 times 하고서 이렇게 꾸며줬는데 음, time 같은 경우는 우리가 the reason 다음에 y도 사실은 y를 안 써도 이유라는 게 나왔으면 그냥 이걸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꾸밀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times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time도 굳이 when을 안 써줘도 그냥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when을 생략하고 times someone smiles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웃는 횟수들 이렇게 그냥 바로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생략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when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숨어 있지만 관계 부사기 때문에 뒤는 명사가 충분해서 부족한 명사가 없죠.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뒤에 목적어가 부족하면 말을 하자면 recall의 목적어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니까 item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에서 which가 아까 생략되어 있었고 말하자면 items 다음에 바로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는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일단 지워주시고요. 이 해당 문제 해당 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지워주시고요. 이거를 생각하면 저 질문들 하고 나서 바로 주어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저희 나왔는데 동사가 나왔다는 건 주어가 비어 있다는 거고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수를 맞춰야 되겠죠. 동사의 수는 수식받는 명사. 지금은 얘가 수식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questions 복수니까 여기도 seek 복수 동사를 썼다 라는 거. 그리고 help 같은 경우는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가 왔을 때 to를 생략 가능하지만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와도 to를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help to make help, make 둘 다 가능해요. 하지만 help, making은 안 됩니다. 그리고 how many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이 질문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4번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how가 우리가 예를 들면 how well, 얼마나 잘, how many,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이, how much,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이 뭐 이렇게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how가 어떤 다른 거랑 이렇게 짝을 이루면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는데 many는 셀 수 있을 때 말하자면 s가 쓰이면 many를 쓰시면 됩니다. much는 셀 수 없을 때 쓰겠죠? 그래서 묻는 것,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횟수만큼 한 해에 그들이 슬픈지 여기까지가 돼서 asking이 주어, asking을 동사로 놓고 보면 IO, DO가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명사 묻는 것, 말하자면 뭘 묻는 것? 사람들에게 이 how저를 묻는 것은 또한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얼마나 여러 번 과거에 한해 너는 슬펐니? 충분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어순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의문문이냐 아니냐 때문에 지금
they are이냐, you are이냐, were you냐 이게 지금 좀 갈리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해석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여러 번 지난 한 해 동안 너는 슬퍼니 충분히 병가를 낼 만큼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sad enough 자 이건 잠깐 쓰면 복습 enough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거나 뒤에 명사가 오거나 혹은 형용사나 부사가 꾸며질 때는 이렇게 enough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였죠. 그리고 enough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가를 낼 만큼 충분히 슬픈 이렇게 꾸며주는 중이고 얼마나 여러 개가 여러 개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의 고지서들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는 현재 늦었니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였고 묻는 것 주어져 여기서는 instead of를 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로 볼게요. 묻는 것 요청하는 것 사람들에게 측정하라고 뭐를 rate를 또다시 동사로 보면 그거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나 나쁜 미루는 사람인지 그들이 라고 해서 원래는 이 어순이 조금 되게 중요해요. 얘는 조금 외워주셔야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bad가 how 때문에 딸려온 케이스거든요. 원래는 they are a bad procrastinator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bad procrastinator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나쁜 이 bad를 얼마나랑 묻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bad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How bad 이렇게. 근데 그럼 they are a procrastinator 하면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bad의 나머진 얘도 같이 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they가 이 뒤로 가고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bad는 이미 딸려 나갔으니까 bad는 나가 있고 얘만 bad 뒤로 마저 쫓아갑니다. 그래서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야 이게 완성이 돼요. 자 천천히 다시 볼게요. 원래는 이 문장이었어. 근데 얘를 how 얼마나라고 말하고 싶어. 그들은 나쁜 미룬 사람이다. 근데 얼마나 나쁜 미룬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싶어. 그럼 얼마나 나쁜이니까 how 다음에 bad가 가야 돼. 근데 bad는 그냥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랑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오겠죠. 네, 그래서 원래 a bad procrastinator 이렇게 가야 되는데 how bad a procrastinator 이렇게 갔다 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어순 자체는 외워주기로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간접 의문문이랑 직접 의문문이 있는데 네 가지를 판단을 해야 돼. 먼저 첫 번째, 컴마를 어떻게 찍을지. 두 번째, 접속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세 번째, 주어 동사랑 어순을 어떻게 할지. 네 번째, 물음표를 어떻게 붙일지. 그런데 일단 직접 의문을 생각해 볼게. 직접 의문이라는 건 질문이라는 거를 듣자마자 바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동사랑 주어를 거꾸로 말하는 거, 자리를 바꿔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서 동사, 주어, 땡땡땡 물음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의문문이 됩니다. 직접 의문문. 물음표가 올 때는 동사랑 주어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야 돼요. 물음표가 있는 게 직접 의문문이거든요. 그리고 얘를 문장 속에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면 앞뒤로 큰 따옴표 붙여주고 대신에 앞에 컴마를 찍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일단 직접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동사 주어 말하고 물음표 말하면 이게 직접 의문문이 돼요. 근데 접속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의문문의 형태로 문장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면 앞에 컴마를 찍고 그러고 나서 그 앞뒤로 큰 따옴표를 걸어주면 돼요. 이게 문장의 중간에 들어올 때 직접 의문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 노란색이. 근데 얘를 간접 의문문을 바꾸려면 일반적인 순서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내용을 보면서 봅시다. 자, 만약에 원래 이렇게 직접 의문을 만들었어. 얼마나 여러 번 1년에 Are they sad? 그들은 슬프니. 근데 how many니까 말을 할 때 접속사가 how many잖아요. 그럼 얘를 대문자로 써줘야 돼. H를. 그러고 나서 물음표 걸어주고. 그럼 직접 의문이 된 거야. 근데 지금 문장의 중간에 끼어든 상황이잖아. 그러면 큰 따옴표 걸고 여기다가는 컴마를 찍어줘야 돼. 이렇게. 이 노란색이 문장의 중간에 넣을 때 해야 될 것들. 자, 그냥 질문을 하고 싶으면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 are sad? Are they sad?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문장의 중간에 끼워 넣고 싶다 하면 의문문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하기 직전에 컴마를 하나 찍어주고 근데 얘를 만약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말하자면 물음표가 없는 의문문입니다. 물음표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은 대문자는 다시 소문자로 바꿔주고 이런 거 없애고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쭉 쓴 다음에 동사를 원래대로 주어 동사 원래 그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쭉 이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차이를 구분을 해보면 일단 어순이 다르고 대문자 소문자도 다르고 그리고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 그리고 물음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앞에 컴마 찍혔냐 안 찍혔냐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순만 신경 쓰면 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리고 큰 따옴표가 있는지 없는지 물음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 앞에도 컴마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were you sad enough to call in sick to work? 이렇게 쓰다. 그러면 were you죠? 왜? 물음표가 있으니까 were you. 근데 얘를 문장 중간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큰 따옴표 걸고 앞에 컴마 찍고 근데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그냥 집어넣고 싶다. 큰 따옴표나 물음표 없이. 그러면 대문자 깨주고 소문자로 이런 것들 지워주고 asking how로 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were you를 your 원래 어순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끝에도 물음표 지우고 큰 따옴표 지우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sking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you were sad enough to call in sick to work 이렇게. 근데 직접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앞에 컴마 찍고 큰 따옴표 시작하면서 대문자로 시작해서 were you 어순을 말하고 물음표 달고 큰 따옴표 걸고 또 봅시다. 이건 거꾸로 해보자. 원래는 ask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you are currently late in paying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다. 그럼 일단 컴마 찍고 큰 따옴표로 시작해. 그리고 소문자, 대문자로 바꿔주고 어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물음표 받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직접 의문문이냐 간접 의문이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이렇게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내실 수 있고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있지 않은 지문을 또 추가적으로 출제해서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방법 자체를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먼저 암기하는 거 이거 먼저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 나서 다른 추가 지문을 연습해 봅시다.